이와 같은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코인은 단연코 XRP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말이죠. 현재 크립토 마켓의 규제적인 측면 명운을 쥐고 있는 암호화폐는 XRP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2020년 12월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되려는 시점, 중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금들이 XRP로 몰려들며 11월 이루어질 스웰 컨퍼런스 때까지는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유의미한 소식들이 나온다면 더욱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이제 최근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이 눈에 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가디건이라도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감기 걸리기 딱 좋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때 더 떨어질 때 방향성을 정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91% 상승한 19,8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4.95% 상승한 1,368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의 경우는 2.55% 하락한 0.47달러, 8위의 에이다는 1.80% 상승한 0.4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5%, 17.5%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5%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롱 포지션이 64%,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지난 주말간 상승했던 크립토 마켓이 아쉽게도 월요일이 시작된 이후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소폭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긍정적인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예전부터 기다려 오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디커플링이죠.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주식과 암호화폐는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이런 모습 속의 일각에서는 미국 빅테크 주식의 레버리지가 바로 비트코인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글로벌 경제 일간지이죠. 블룸버그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디커플링이 이루어진 듯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비트코인 미국 증시 디커플링 되었다. 장기 보유자 증가 영향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미디어는 암호화폐와 주식이 디커플링이 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두 자산은 미국 연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 거의 같이 움직였다. 하지만 암호화폐 장기 보유자가 늘면서 커플링 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0.1 BTC 이상을 보유한 호들러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 약세장과는 다른 흐름이다. 특히 비트파이넥스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서 2021년 상승장 당시 수익을 봤던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상당한 자금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며 글로벌 국가들은 크립토 마켓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해지는 규제는 시장의 명확성을 정비할 것이며, 명확성의 정비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크립토 마켓으로 이제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매크로 경제가 안 좋고 금리 인하의 기조가 2024년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 현 시점, 또한 달러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로 도달하고 있는 시점, 또 다른 해지 자산을 찾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며
수많은 유동성 자금들은 결국 크립토 마켓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달러는 오래전부터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미국의 부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야 하는데 이러한 달러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은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탄생하기 전 이러한 자금들은 해칭하는 수단으로는 이제 금, 달러, 채권으로 한정적이었다면 이제는 발행량 제한이 있으며 유일한 디플레이션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 2020년 10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해치 자산으로 떠오르며 수많은 자금이 몰려왔지만 지정학적 문제들이 얽히면서 자금들이 빠져나갔죠. 그렇지만 현재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코인은 단연코 XRP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말이죠. 현재 크립토 마켓의 규제적인 측면 명운을 쥐고 있는 암호화폐는 XRP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특히나 2020년 12월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되려는 시점에 중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금들이 XRP로 몰려들며 11월 이루어질 스웰 컨퍼런스 때까지는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유의미한 소식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높을 텐데 지금의 디커플링이 이제는 본격적인 크립토 마켓만의 길을 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5월 안 그래도 힘든 자산 시장의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루나 사태인데요. 그저 세력들에 의한 공격으로 무너진 것으로 치부될 뻔했던 루나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린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테라폼 랩스의 CEO 권도영 대표의 경우는 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코인을 보내며 그 여성은 또 코인을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될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무려 조 단위의 프리마이닝 정황과 직원의 30억 원대 횡령 사건 등 참 기이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에 얼마 전 권도영 대표의 경우는 한 인터뷰를 통해 UST 디페깅 사태는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생한 디페깅의 경우는 테라폼 랩스의 일정에 맞춰 모든 공격이 짜여진 듯 보이고 우리의 일정은 내부 직원밖에 모르는 사항이었다. 나한테 테라폼 랩스 내부의 스파이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사실상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5월 터지자마자 언급하고 색출해야 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 권도영 대표의 경우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는 있지만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죠. 이에 대한민국 검찰의 경우는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같은 날 권 대표의 경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테라 2.0을 제안하는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있다,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싱가포르 경찰의 경우는 싱가포르엔 없다, 한국 경찰을 최대한 돕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권 대표의 행방이 지속적으로 묘연해지자 국제형사기구이죠. 이제 인터폴에서는 결국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 대표의 경우는 하나의 트위터를 오늘 남겼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도건 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폴이 권도영 테라폼 랩스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적색 수배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이 말한 가운데 권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권도영 대표의 경우는 나는 집 거실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있다며 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나는 산책하며 마트를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수단은 최근 권 대표와 테라폼 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 아무개 씨 등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며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하네요. 참 이번에 권도영의 트윗을 보면은 참 여간 내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때렸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죠. 나는 숨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TV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마트도 다니고 있다. 어디 한번 잡아보려면 잡아봐라. 라는 뉘앙스로 개인적으로 들리는데요. 이제 인터폴 수배에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보라색 수배, 오렌지색 수배, 흑색, 황색, 녹색, 청색 그리고 적색 수배가 있는데 오늘 기사에서 나온 이제 적색 수배의 경우는 수배자를 검거 후에 송환하는 사실상 최고 등급의 수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수리남이라는 제목은 국가 이름인데요. 이 대한민국 과 수리남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리남으로 넘어가게 되면 잡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라면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신병이 인도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송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말은 이제 권도영의 위치만 알아내면 바로 한국으로 송환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참 행방이 묘연합니다. 트위터로 이렇게 남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 말대로 당당하다면 한국에 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아는 것일까요? 흔히 거짓말하고 재발저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현재 권도영이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과연 앞으로 권도영 대표의 소식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율을 보게 되면 가히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400원을 가볍게 넘으면서 이제 연말에는 1,500원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고 있는데요. 이제 달러 대비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죄송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는 금리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1위의 대국이죠. 통상의 한국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또한 선진국 반열에 물론 올랐지만 미국 대비해서는 국제적인 신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서 통상의 돈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놀랍게도 이 상황이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이며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더 올릴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심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부동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현재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걱정되는 상황이죠. 한국의 경제 체력이 안 좋은 것인데 이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있고 미국과 차이가 나며 돈들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더욱 심해지면은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속칭 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율은 물론 한국의 주식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달러의 강세가 한국만 그런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문제인 것이죠.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모두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튼튼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만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며 세계의 돈을 흡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심각한 것은 EU의 유로존 상황인데요. 유로존의 경우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경기 침체 우려로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예상했음에도 엄청나게 돈을 뿌리던 시절 경기가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ESG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를 급격하게 친환경으로 변환하게 되며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막고 있는 상황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환경을 살리겠다고 지구를 살리겠다고 시행한 ESG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니 말이죠.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주요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가 막히며 유럽은 위기에 더욱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러시아는 유럽을 겨냥하며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한 날씨도 급격히 추워져서 올 겨울은 더욱 혹독할 것으로 보이죠. 현재 유럽 국가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중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현재 보시는 자료는 이제 스웨덴의 예상 금리표입니다. 이제 2026년에 경기 침체가 와서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뭐 6%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범위일까요? 이처럼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인데 현재 환율이 더 안 오르려면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리거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타 국가들에서 달러 인덱스를 잡아줘야 하는데 현재 이 세 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이 없죠. 얼마 전 FOMC의 점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금리 인하의 기조로 바뀌는 것은 202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타 국가들 역시 경제 체력이 미국만큼 튼튼하지 못하여서 달러 인덱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이제 7월부터 나왔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혀 아니었죠. 공개가 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증거들만 나오며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미국만 올립니다. 이는 곧 달러만 강해진다는 것이며 달러 인덱스는 더욱 강해지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상관없이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원화는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역시 이제 일본처럼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겠으나 그 타겟을 현재 1,500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1,400원이 이미 뚫린 현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1,500원이나 1,600원 사이에서 해칭을 해 놓았을 것이며 국가 역시 충분히 이를 알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통화스와프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논외로 잡아두어야 하죠. 이러한 달러 인덱스 상승은 이제 전통적으로 암호화폐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은 약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인다는 말인데 현재 앞선 기사에서 나온 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도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서 꽤나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금 달러로 몰리고 있지만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칭 자산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될 때는 통상적으로 충분한 매집 기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가는 시기 오히려 스마트 머니들은 수량을 모으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기 기관을 따라야 할 것인지 개미들을 따라야 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